자음과 모음의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제2권 칸토어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집합의 탄생에서는 집합과 원소의 뜻 그리고 집합과 원소에 쓰이는 기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이라는 단어보다는 세트라는 단어로 더 익숙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공책 10권이 한 세트다 할 때 그 세트가 바로 배우고자 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동물의 이름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7가지 동물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름이 3글자인 동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병아리. 이렇게 세 동물은 이름이 3글자인 동물의 모임에 속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대해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가 바로 집합의 원소가 되는데요. 그럼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서 집합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름이 3글자인 동물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했을 때 A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름이 3글자인 동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병아리.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에 이 괄호가 집합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괄호 안에 포함되는 모든 동물들을 지금 적어줬죠. 이 동물들은 A라는 집합을 이루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양이는 지금 집합 A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고양이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고양이가 집합 A의 원소이다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고양이가 집합 A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쥐는 이 이름이 3글자인 동물들의 모임인 집합 A에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이 쥐라는 동물은 집합 A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포함이 된다는 기호에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귀여운 동물들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 귀엽다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게 되겠죠. 따라서 귀엽다, 예쁘다, 뚱뚱하다 등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은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번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의 모임. 위에 있는 이 7가지 동물들 중에서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있나요? 지금 이 중에서는 물속에서 사는 동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대한 대상이 없다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원소가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집합을 이루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원소가 없다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원소가 없다를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공집합은 집합을 나타내는 이 괄호에 안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 빈 괄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집합을 이렇게 수학적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답니다. 칸토어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 그 첫 번째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모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집합, 즉 세트라고 하죠. 그리고 집합에 속한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이 집합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 주관적인 사실로는 집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과 같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2교시 집합을 다양하게 표현해 봐요에서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과 원소의 개수 그리고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보다 작은 홀수들의 모임이라는 집합을 이용하여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왼쪽과 같이 모든 원소를 괄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괄호 안에 제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건 제시법이 되겠죠. 따라서 10보다 작은 홀수들의 모임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자, 집합 괄호 안에 1, 3, 5, 7, 9와 같이 원소를 각각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10보다 작은 홀수들의 모임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괄호 안에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그 성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을 넘나들면서 집합에 따라 어떤 표현이 더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 상자 안에 3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자, 먼저 20의 약수들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10보다 큰 짝수들의 모임을 B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가 3m 이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임을 집합 C라고 두고 자, 이 집합 A, B, C를 아래쪽으로 와서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으로 각각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합 A는 어떻게 되느냐? 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그 성질, 즉 x바 x는 20의 약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려면 자, 20의 약수인 원소들을 각각 나열하여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집합 B도 똑같죠? 자, 먼저 조건 제시법에는 그 성질을 적어주시고요. 원소 나열법에는 해당되는 원소를 각각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 C, 조건 제시법에서는 자, x바 x는 키가 3m 이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적어주시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 3m 이상의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소가 없다, 즉 공집합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집합 A나 C처럼 원소의 개수가 작거나 없을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더 간편하고요. 자, 집합 B처럼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때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 간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소 나열법에서 1, 2, 4, 5, 10, 20이라고 나타나 있죠? 따라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모두 6개인데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이다를 수학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NA는 6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이다를 수학적 기호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집합 C와 같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NC는 원소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자,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B와 같이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은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없겠죠? 자, 이와 같이 집합 A나 C처럼 원소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이다, 셀 수 있다고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집합 B처럼 원소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이다 해서 무한집합. 자, 여기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칸토우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 그 두 번째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의 표현에는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유한집합과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집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은 어디에 속하느냐?
유한집합에 속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3교시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의 뜻을 이해하고 다양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B는 5학년 1반 여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언니가 있는 학생은 지우, 미소, 은영이고 동생이 있는 학생은 하은, 지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5학년 1반 여학생들의 모임인 이 B집합을 큰 사각형 안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니원과 동생원이 있는데요. 자, 언니가 있는 학생은 이 언니원 안에 들어가면 되고요. 동생이 있는 학생은 이 동생원 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우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나 보네요.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언니원과 동생원이 만나는 지점에 지우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언니만 있는 학생인 미소와 은영이는 언니원에 적어주고요. 동생만 있는 학생인 하은이는 동생원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칸토우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 그 세 번째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을 알아보기 쉽게 여러가지 도형으로 나타낸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위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집합의 원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의 약수인 집합을 모아놓은 동그라미가 있고요. 6의 약수인 집합을 모아놓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 x와 x는 4의 약수인 원소 한번 찾아볼까요? 자, 4의 약수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1, 2, 4가 자, 4의 약수의 원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의 약수인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1, 2, 3, 6이 되겠죠. 따라서 4의 약수는 1, 2, 4이고 6의 약수는 1, 2, 3, 6이라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1과 2는 4의 약수에도 포함이 되고 6의 약수에도 포함이 되어 벤 다이어그램의 이 가운데 원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4교시 부분집합에서는 부분집합의 뜻을 이해하고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U라고 하고요. 이 전체 집합 U 안에 뉴스팀과 드라마팀이 지금 나누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생겨난 집합이 바로 주어진 전체 집합의 새끼 집합이 되는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먼저 뉴스팀. 자, 밤 9시가 되면은 뉴스를 보는 팀이 되겠습니다. 자, 아빠와 건지와 엄마가 그 원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드라마팀. 드라마팀은 밤 9시가 되면 드라마를 보는 팀이 되겠죠. 자, 드라마팀에는 재롱이와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는 뉴스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나 봅니다. 자, 그리고 삐지가 있는데 삐지는 뉴스와 드라마 어느 것도 보지 않기 때문에 자, 방에 콕 들어간다고 해서 방콕팀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방콕팀에 삐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진 각각의 집합은 가족이라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뉴스팀도 가족이라는 전체 집합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집합이 집합에 포함됐을 때의 기호.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드라마팀도 자,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콕팀. 자, TV를 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는 방콕팀도 전체 집합 U, 가족이라는 집합의 구성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그리고 부분 집합이 전체 집합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의 수학적 기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집합 C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C는 원소 1, 2, 3을 가지는 집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집합 C의 부분 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부분 집합을 배울 때 일단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 원소를 한 개도 가지지 않는 집합,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 C의 부분 집합에서 일단 원소를 한 개도 가지지 않는 공집합이 집합 C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원소를 한 개 가지는 부분 집합, 원소 1을 가지는 부분 집합, 2를 가지는 부분 집합, 3을 가지는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부분 집합이 모두 집합 C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원소를 2개 가지는 부분 집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1과 2를 가지는 부분 집합, 원소 1과 3을 가지는 부분 집합, 원소 2와 3을 가지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요. 자, 이 각각의 집합이 모두 전체 집합 C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데요. 집합 C 자기 자신 1, 2, 3도 C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 원소를 한 개 가지는 부분 집합, 원소를 2개 가지는 부분 집합,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으로 나열하였더니, 자, 집합 C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모두 8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모두 나열하지 않고 수학식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3개가 되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C의 부분 집합은 자,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2를 3번 곱한 2의 3승이 되어 8개가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예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A는 원소를 1, 2, 3, 4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자, NA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죠? 자, 이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2를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2를 4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4승이 되어서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되겠죠. 자, 우리는 집합 C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자, 하나하나 나열하여서 구하는 방법과 수학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칸토우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 그 4번째 수업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 집합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자, 부분 집합은 서브셋이라고도 합니다. 자, A가 B에 속할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요. 자, 부분 집합의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자,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엄지와 검지가 5학년 학생에 포함이 되는데 이 5학년 학생은 어느 학교 학생이냐? 별초등학교 학생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엄지와 검지를 묶어놓은 집합은 5학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또 엄지와 검지를 묶어놓은 집합은 별초등학교 학생들의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 즉 부분 집합이다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포함관계를 알아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엄지와 검지가 속하는 자, 이 집합은 5학년 학생 안에 포함이 되고 또 이 5학년 학생은 별초등학교 학생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5교시 집합의 연산 1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는 교집합과 합집합의 뜻을 이해하고 각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집합 A와 집합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집합 A가 나타내는 것은 칸토의 배낭에 있는 물건들의 집합이고요. 집합 B에 해당되는 것은 검지의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는 과일, 카메라, 메모지, 음료수, 과자, 초콜릿이고요. 집합 B에 속하는 원소는 김밥, 음료수, 과자, 초콜릿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음료수, 과자, 초콜릿은 칸토와 검지가 공통으로 준비한 물건들이 되겠는데요. 이 공통으로 준비한 물건들을 묶어놓은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집합을 수학적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나열을 하였더니 음료수, 과자, 초콜릿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조건제시법 집합의 성질을 나타내죠. 자, x바 x는 집합 A에 속하고 자, 그리고 집합 B에도 속할 때 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합집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합집합은 무엇이냐?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에 속하거나 또는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합집합이라고 하네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과일, 카메라, 메모지, 음료수, 과자, 초콜릿, 김밥이 되겠죠. 자, 합집합의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러면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x바 x는 자, 집합 A에 속한다. 또는 집합 B에 속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죠? 자, 7개가 되죠? 즉, NA 합집합 B는 7이 됩니다. 자, 왜 7개가 되느냐? NA와 NB를 각각 더하면 자, NA가 6개, NB가 4개가 되어서 모두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NA 합집합 B는 7개인 이유 자, 즉 교집합은 2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겠죠. 따라서 자, 교집합의 원소 3개를 빼주면은 자, 10에서 3을 빼주면은 NA 합집합 B 7과 결과가 같아집니다. 즉, 자,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식 한번 배워볼게요. N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자,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 공식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오는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칸토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 그 5번째 수업에서는 두 집합 A, B의 공통된 원소의 집합인 교집합에 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집합 A,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인 합집합에 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공식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자, 중복되는 교집합은 한 번 빼주어서 NA 합집합 B를 왕성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6교시 집합의 연산 2, 차집합과 여집합에서는 차집합과 여집합의 뜻을 이해하고 각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차집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은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집합의 원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자, 집합 A에는 포함되지만 B에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 과일, 카메라, 메모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원소 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X바 X는 A에는 포함이 된다. 그리고 X는 B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 빼기 A를 한번 알아볼게요. 집합 B에는 포함이 되지만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 어떤 것이 있죠? 자, 김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바 X는 집합 B에 속한다. 그리고 집합 A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조건제시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두 차집합 A 빼기 B와 B 빼기 A는 서로 같지 않죠. 이 사실도 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것의 부분집합을 생각했을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인데요. 자, 말이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 자, 먼저 여집합을 알기 위해서 전체 집합을 한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전체 집합은 보통 U로 나타내는데요. 자, U는 어떻게 되느냐?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게 되면은 과일, 카메라, 메모지, 음료수, 과자, 초콜릿, 김밥, 자, 그리고 돗자리와 물티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집합으로 돌아가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무엇이냐?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자, 수학적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중에서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A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B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즉 돗자리와 물티슈를 묶어놓은 집합이 되겠죠. 이 집합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즉 전체 집합 중에서 A 집합과 B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집합, 자, 수학적 기호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다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빼준 집합이 되겠죠. 차집합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에서 중요한 공식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과 같아지고요. 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느냐?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과 같아진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드모르간의 법칙도 집합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칸토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 그 6번째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교시에서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하여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A의 여집합과
자,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A 차집합 B에 관해서 배웠죠. 자, 그리고 집합에서 알아두면 좋은 공식들이 있는데요. 자, 집합 A와 A의 여집합, 이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것과 또 집합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교시 집합의 신출 기몰에서는 집합의 여러가지 쓰임과 집합과 수학의 관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생활 속에서 노는 집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거나, 자, 중간고사에서 미술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은 교육청 그림 그리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은 대상이 분명한 모임인 집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방정식에서 노는 집합도 있는데요. 자, 집합 -1, 0, 1을 주면서 이 가운데에서 3x 더하기 2는 -1과 같은 방정식을 해를 구하라 하고 문제가 있죠.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 주어진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대입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1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x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1이 되네요. 자, 두 번째 0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x에 0을 대입했을 때 3 곱하기 0 더하기 2가 되어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x에 1을 대입했을 때, 자, 3 곱하기 1 더하기 2가 되어서 5가 되겠죠? 따라서 3x 더하기 2는 -1을 만족하는 x, 즉 해는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합을 통해서 방정식의 해도 구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크기 비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1대1 대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에 딱 하나씩만 짝짓는 것이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데요. 이것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가리지 않고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한집합에서 위에 있는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유한집합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자, 자음과 모음이 각각 3개씩 있어서 하나씩 짝지었더니 1대1 대응이 되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니까 자음이 4개이고 모음이 3개여서 자, 하나씩 짝짓다 보니 자음이 하나 남았습니다. 리을이 남았기 때문에 두 번째 유한집합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니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집합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연수의 집합을 n이라고 하고요. 홀수의 집합을 5라고 했을 때, 자, 홀수 1은 자연수 1에, 홀수 3은 자연수 2에, 홀수 5는 자연수 3.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1대1 대응을 하였더니 원소의 개수가 같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무한 세상에서 부분이 전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수에서 하나를 빼도 무수히 많은 수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칸토가 들려주는 집합 이야기 그 7번째 수업을 정리해 보면은 집합은 우리 실생활에서 주변에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